자, 이번 시간은 힘과 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뉴턴 운동 법칙입니다. 우린 이미 앞에서 잘 보세요. 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라는 거 알았고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힘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앞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체의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규칙을 따라서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바로 얘부터 배웁니다. 힘이요. 자, 간단하게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나 그 다음에 모양, 알았습니까? 운동 상태나 모양을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다.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요, 여러분들은 힘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일치했을 때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힘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반대일 때 속도의 크기는 점점 준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 전체적인 포맷이고 이미 우리는 이걸 배웠다고. 속도라고 하지 말고 운동 방향이라 할게요. 그냥 운동 방향이 속도니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했을 때 어떤 현상 생겼어요? 일치했을 때 속도가 증가했죠. 서로 반대일 때는 어땠어요? 속도가 감소했죠. 그때 결론적으로 나타난 게 가속도였고요. 이것이 힘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는 힘의 단위를 보게 되는데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합니다. 뉴턴이라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근데 이 뉴턴이라고 쓸까요? 뉴턴. 저기 뉴턴이라고 써있으니까 턴이든. 자, 뉴턴이라는 이 표현은요, 요거와 같거든요. 킬로그램 중. 알겠습니까? 킬로그램 중. 이 말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요렇게 표현합니다. 킬로그램 F 뉴턴이라는 표현이.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뉴턴이라고 생각하는, 뭐 이꼴을 치지 맙시다. 여기 쉼표를 쳐버려요. 이게 몇 뉴턴을 뜻하는 거냐? 중력가속도가 9.8이기 때문에 이건 9.8 뉴턴을 뜻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운동법칙 2법칙에 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이게 킬로그램에다 뭘 곱한 거냐면요, 얘를 곱한 거예요. 얘를 곱한 겁니다. 킬로그램에다가. 그러니까 1kg은 9.8N이 되는 거죠. 1kg은 9.8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알짜임은 무엇이냐? 알짜임이란
외력의 합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한 물체에 작용점을 둔 모든 힘의 합력이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래서 알짜힘이 0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지거나 등속운동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짜힘이 0이다라는 해석은 정지 또는 등속 운동이라는 것을 물체의 운동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게 알짜힘, 합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힘의 합력, 알짜힘은 물투에 가면은 각도를 두고 평형세변형법으로 구하는 법도 배우시는데 지금은 직선상에서밖에 없거든요. 방향이 일치하면 더하고 방향이 반대면 부호를 붙인 다음에 합하면 돼요. 원래 여러분 방향이 일직선상에서 오른쪽이 7이고 왼쪽이 3이면 합력 얼마겠어요? 4라는 건 이해가죠?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것은 오른쪽으로 7을 플러스로 붙여도 괜찮고 마이너스로 붙여도 괜찮아요. 그럼 당연히 반대는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변할 테니까 그들의 합을 한 후 해석만 하시면 똑같은 해석이 나옵니다. 그게 알짜힘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알짜힘과 운동의 관계, 이게 중요하네요.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건 이미 선생님이 앞에서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했을 경우, 알겠죠? 우리는 운동의 크기, 운동의 뭐랄까요? 속력? 이런 것들이 점점 빨라질 것이고, 반대면 속력이 느려질 것이다라는 거 이미 배웠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힘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물체의 방향이 변할 수도 있어요. 힘을 작용하면. 일직선상에서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할 때와 반대일 때를 이미 우리는 봤다고요. 일치하면 속력이 어떻게 된다? 속력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 반대면 속력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다. 근데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방향과 속력을 모두 변화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거기 그 얘기예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물체 운동 방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해 갔죠? 오케이? 그 다음에 속력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뿐만 아니라 속력도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힘이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힘이 물체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과학자들은 계속 연구를 해왔어요. 그것을 수많은 과학자의 이론하고 자기의 마지막 결정적 이론을 합쳐서 우리나라 사자성어는 활용 검정을 찍은 거죠. 합쳐서 뉴턴이 법칙을 세 개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운동법칙입니다. 이거는 1법칙, 2법칙은 앞선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고요. 마지막 3법칙을 자기가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법칙부터 차근차근히 보도록 할게요. 1법칙 바로 관성이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자, 운동 제1법칙은 말 그대로 대조군 같은 성격을 띱니다. 대조군 같은 성격을 띠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이 어떻게 작용했을 때 물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막 설명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이 내용들은 다 이 법칙입니다. 힘에 의해서 가속도 어떻게 나타나고 그 힘의 질량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운동체 1법칙 관성법칙이라는 이 법칙은 무엇이냐? 과연 그 힘이 없다면이에요.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건 바로 알츠하이머를 말합니다. 물론 힘이 없다라는 뜻을 가만히 보시면 진공상태 이거 힘 얘기 아니에요.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힘이 없는 가장 편안한 상태가 뭐냐? 무중력 상태라는 게 있어요. 무중력 상태 같은 경우는 역시 힘이 0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력장 안에서도 힘이 0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힘의 합력이 0이면. 그럴 경우 물체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를 한 후 힘이 발생을 했을 때 물체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 그게 2법칙. 그 다음 그 힘은 과연 어디서 온 거야? 그게 3법칙의 내용이에요. 알았어요? 그렇다면 운동체 1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 결국 관성이라고 하는 이 성질, 의미가 뭐냐? 어떤 물체든요, 만약 외부의 힘의 합력이 0이라면, 알겠어요? 그 물체는 예전에 있었던 자신의 운동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라면 이거예요. 그 물체는 이전부터 유지해 오던 운동 상태를 보존하려 한다. 이게 관성이거든요. 자세히 쓴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각자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범이가 공부 안 하는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하이도 뚜렷하게 뭐 열심히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죠? 근데 가령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 부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세범이가 눈을 떠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세상에 버려진 거죠. 갑자기. 그리고 공부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미친 듯이 하게 됩니다. 공부를 했을 때 나라에서 돈을 주고 공부를 했을 때 사람들이 착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할 게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 안 하고 밖에서 놀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거 불량 청소년이네, 그럼 지원 끝, 이러면 안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하인이 같은 경우도
뭐 형제가 되게 많은데 그 형제들이 다 말썽꾸러기고 부모님 맨날 속상해하고 그런데 나밖에 지금 기대를 할 사람이 없고 그러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모님의 뭐 이런 효심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지금까지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죠? 그런 상황의 변화가 왜 생긴 거죠? 그런 변화를 물체들은 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힘을 받으면 물체는 자신이 그동안 유지했던 그런 성질을 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멈춰있던 애들은 평생 멈춰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 운동을 유지한다고요. 힘이 없다라면. 그걸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봐봐요. 합력이 0이라면 이 말 있죠. 합력이 0이라면 이 말이 이 뜻이라고요. 알자 힘이 0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저 앞에서 계속 배웠기 때문에 힘이 없다면 등속 운동한다는 거 배웠거든. 그치? 그런데 그거를 깨우친 게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관성에 대한 실험을 잠깐 볼게요. 아리토스텔레스 때부터 언덕 위에 돌멩이가 굴러 내려오다가 멈추는 거. 그럼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저거 왜 멈춰요?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달리다가 왜 멈춰? 힘들어서요. 힘이 빠져서요. 마찬가지다. 이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힘이 없기 때문에 멈춘다고 얘기했는데 자,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18살 때 빗면사고 실험이라는 실험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 교수님들을 내려놓고 대학교 들어가서 교수님들 20몇 분을 앉혀놓고 이 실험을 하게 되죠. 보세요 여기. 자, 이 빗면을 하나 그립니다. 그래 놓고 여기다가 마찰이 없는 면을 놓고 구슬을 하나 놔요. 구슬. 이 구슬의 높이는 H라고 잡읍시다. 이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라는 게 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얘한테 위치 에너지가 있다고요. 얘가 이 바닥에 내려오면서 무슨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겁니다. 몇 프로? 100%.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잖아요. 과학자들이 이걸 모르겠냐고요? 당연하지.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라는 공식 자체가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기 때문에 높이만 같다면 이 물체는 계속 무슨 운동을 하게 된다?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체가 속도가 줄거나 늘려면 누가 관여를 해야 돼요? 힘이 관여를 해야 되겠죠? 이 물체가 쓴다는 건 힘이 없어서 쓰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쓰는 거예요? 있어서. 과학자들이 박수를 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관성이 생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지한 물체가 건드리지 않으면 계속 정지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움직이는 물체가 정지하는 건 힘이 없어서 쓴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오히려 운동 방향 반대로 힘이 있기 때문에 물체가 쓰는구나. 결국은 빗면사고 실험이라는 건 이런 실험이에요. 이렇게 빗면이 쭉쭉 있다면 이 물체는 그 빗면을 따라 동일한 높이로 올라간다는 거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빗면의 길이가 길면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겠지만 얘들은 어쨌든 똑같은 높이로 다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면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알겠어요? 평면으로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왜 안 꺼지지? 부끄럽게. 꺼졌네. 얘들은 계속 등속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갈릴레이 빗면사고 실험에 대한 관성의 실험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교재 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성을 두 개로 나누죠. 자, 어떤 거로 하냐?
관성에 의한 현상으로 우리가 지금 관성에 대한 얘기를 봤잖아요. 굳이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일단 관성에는요, 정지 아니면 등소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정지관성이라는 관성이 있어요. 말 그대로 얘들은 멈춰 있으려 하려는 성질을 말하는 거죠. 그죠? 계속 정지에 있으려 하는 성질을 의미하는 거죠. 계속 정지에 있으는 성질. 그래서 정지관성의 우리가 가장 좋은 예는요, 자동차가 갑자기 출발할 때 몸이 뒤로 제껴지죠. 그건 자동차와 내가 같은 운동계인데 자동차는 앞으로 가는데 나는 계속 정지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정지관성이에요. 말에 앉아있다가 이래야 했는데 말은 앞으로 가는데 나는 뒤로 넘어가는 거. 컵 위에 종이를 놓고 동전을 놨는데 종이를 싹 뺐더니 동전은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거. 아셨어요? 누구한테 정지관성이 있는지만 제대로 파악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질문. 자, 이불을 줄에 걸어놓고 두드립니다. 그럼 먼지가 떨어지죠? 이불, 먼지, 누구한테 정지관성이 성립한 거예요? 그렇죠. 먼지에 바로 정지관성이 성립한 거죠. 컵 위에 종이를 넣고 동전을 올려놓은 다음에 종이를 빼면 동전이 떨어지죠. 종이의 정지관성이에요? 동전의 정지관성이에요? 동전의 정지관성이 되겠죠. 저 위에다 줄을 달고 추를 달아놓습니다. 추 밑에 줄을 달아요. 갑자기 탁 당기면 그 추 밑에 있는 줄이 끊어져요. 이 추가 정지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서서히 당기잖아요. 그럼 저 위에 있는 줄이 끊어져요. 내가 당기는 힘과 추의 중력이 더해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해 갔습니까? 정지관성이 뭔지? 그 다음 운동관성이라는 관성이 있어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알겠죠? 얘는 당연히 계속 뭐 하려는 성질이에요? 운동. 무슨 운동? 등속. 하려는 성질이.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등속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등속도 운동은 직선상을 그대로 가는 거죠. 원운동 같은 거는 등속력 운동이 될 수도 있지만 등속도 운동은 안 되거든요. 방향이 바뀌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운동관성이라 한다면 달리는 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가 앞으로 쏠리는 거죠.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걸어가다 돌구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때 운동관성은 어디에 성립하는 걸까요? 발에 돌불이 걸리겠죠? 그럼 발 위에 모든 신체가 운동관성인 거예요. 앞으로 쓰러진 거죠. 발은 멈췄으니까. 달리는 말에다가 갑자기 말이 딱 서버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슝 날아가겠죠? 우리 몸에 운동관성이 성립한 거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당연히 관성은 정지 아니면 등속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지관성 아니면 운동관성밖에 없어요. 이해 갔습니까? 중요한 건 그런 관성도 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관성력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관성력은 자기 주체로 생기는 힘이 아니라 운동 변화가 생길 때 나타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실제 힘이 아니에요. 가상적인 힘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관성력이라 부르고 그런 관성력에 해당하는 힘들이 뭐가 있느냐? 원심력도 가짜예요. 힘이. 그 돌리지 않았으면 나타나지 않는 힘이거든요. 또 하나 전향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지구가 돌기 때문에 바람이 비스듬하게 부는 거 남동무역풍, 북동무역풍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그런 것들이 전향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은 극지방에서 적도지방으로 바람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런데 얘가 도니까 지구상에 있을 때는 비스듬하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 말 그대로 비가 이렇게 또 쏟아지는데 왜 우리가 달릴 때 우산을 앞으로 기울이죠? 비는 일직선으로 쏟아지는데 우리가 달리면서 상대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비가.
비는 직선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산을 앞으로 숙이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런 것들이 가상적인 힘. 그래서 관성력은 항상 외력의 반대로 생겨요. 알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자, 가만히 있던 자동차가 붕 하고 앞으로 나가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운동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는 거죠? 거의 반대는 뒤죠. 뒤로 생겨요.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끼익 쓴다는 건 뭐죠? 속력이 준다는 겁니다. 운동방향 앞인데 힘은 반대로 적용하겠죠? 우리는 앞으로 넘어져요. 외력의 반대로 관성력이라는 힘이죠. 알겠습니까? 혹여나 학교에서 뭐 관성질량 뭐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특수 상대성 이론 말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런 관성이라는 게 제1법칙인데 이거 왜 배우냐 이거예요. 이거 왜 배웁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운동, 물체의 운동에 대한 규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물체 운동에 대한 규칙. 물체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어라고 설명한다고요. 그때 이 관성은 엄청 필요한 힘이에요. 규칙이라고 참 힘이라네. 굉장히 필요한 규칙이다. 왜? 여러분들 실험을 할 때 항상 대주군이 있고 실험군이 있는 건 알죠? 그거 제일 잘 이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성형외과죠? 그리고 헬스클럽이죠? 운동 전, 운동 후. 성형 전, 성형 후. 그잖아요. 그거 되게 많잖아요. 대조군. 마찬가지로 얘들도 힘이 없다면 물체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힘이 있다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그게 바로 두 번째 뉴턴 운동 제2법칙입니다. 자, 뉴턴 운동 제2법칙은 무엇인가? 물체와 힘과 질량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자, 힘, 질량, 가속도의 관계를 설명한 법칙이에요. 이 운동 제2법칙은요. 물리를 좀 한다는 물리학자들은 죄다 이거에 대한 실험을 했죠. 1법칙은요. 갈릴레이에 의해서 주장이 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이지만 2법칙은 모든 물리학자라면 다 했어요. 이 실험을. 근데 앞에 이게 붙잖아요. 뉴턴이 발견한 게 아니라고요. 뉴턴 이전 사람들은 뭐 갈릴레이도 이전 분이니까 뉴턴 외의 사람들이 다 발견해놓은 우후죽순으로 발견해놓은 운동의 원리들을 자기가 체계적으로 모은 거죠. 이게 귀납적 탐구예요. 이런 게. 귀납적 탐구. 무슨 말이냐?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규칙성 있게 모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 프리미엄 사전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음순으로 기억연디고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그 회사에서 그거 다 하나 발견한 거 아니잖아요. 규칙성을 부여해갖고. 알겠죠? 그 주기율표 같은 게 귀납적인 탐구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운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힘을 force라는 말 F라고 쓰고 mass라는 말 M, acceleration 해가지고 가속도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볼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실험입니다. 자, 누구를 일정하게 놓을 것이냐? 자요. 얘를 일정하게 놓을 거예요. 질량을 일정하게 놓은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를 밀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잘 보세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우리는 직선 기울기를 뭐라 불렀죠? 가속도라 불렀죠. 그래서 실험을 3개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이게 3F일 때고요. 이게 2F일 때고요. 이게 F일 때요. 뭘 보여요? 뭐가 보여요? 결국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힘이 세면 속도의 변화도 크게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자, 다시요. 결론이 뭐냐고요? 힘이 속도 변화와 비례하더라는 얘기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건 알아야 되겠지. 이게 원인이잖아요. 이게 원인. 힘을 가했더니 뭐라고요?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속도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이거죠. 우리는 이 속도 변화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가속도라고 한 거죠. 그래서 F와 A는 서로 비례관계구나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과학자들이. 다음 두 번째는요. 얘를 일정해 놨어요, 힘을. F를 일정해 놓은 상태에서 가속도를 보는 거죠. 여러분 1번, 2번 실험에 종속이 누구라는 거예요? 얘예요, 지금 이 실험에. 이 종속값입니다, 이게. 이걸 종속 변이해 놓은 거예요, 결론. 이걸 결론이라고 하거든요, 종속 변이. X에서 Y로 함수해서 종속값. 아시죠? 자, 이랬을 때 F를 일정해 놓고 역시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얘도 역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질량이 작은 놈이 가속도가 크더라는 거죠. 아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 질량과 가속도, 속도 변화 있죠? 얘들은 서로 반비례더라 이거죠. 서로 반비례더라. 물론 이게 가속도죠, 이것도.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러한 결론이 나오더라. 힘이 동일할 때는 질량이 큰 놈이 속도 변화가 느리더라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공식이 이겁니다. 힘이라고 하는 값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자, 해석은 이렇게 하죠. F는 A에 비례하고요. 질량하고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같은 위치에 있으면 반비례죠. 서로 대칭되어 있으면 비례 관계고요. F는 MA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 뒤에서 합니다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F하고 A가 비례한다는 이 말을 갖고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잘 보세요. 시간과 속도가 이렇게 변한 운동을 그릴 겁니다. 2초, 3초, 0초고 여기가 10이에요. 질량은 4kg짜리예요. 여러분, 얘 AT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그려볼게요, 여러분. 봐요.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그대로 시간을 2초 그립니다. 그대로 3초 그립니다. 자, 가속도가 얼마 나와요? 0부터 2초까지? 5 나왔습니다. 됐어요? 이해 가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부터 3초 사이는 요거 나와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누구를? 시간과 힘의 그래프를. 서로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비례 관계라고 했죠? F는 뭐라고요? MA입니다. M이 몇 킬로예요, 지금? 4kg입니다.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곱하면 20 나오죠? 보세요. 시간 2초, 시간 3초 그려놓고 20 나오죠? 그대로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프 모양이 똑같아요. 이해 갔어요? 이게 비례관계란 얘기예요. 세로 쪽의 값은 달라도 결국 이 5가 20이 되는 건 곱하기 4kg를 해서 그래요. 그래 F가 떨어지니까. 이해 갔죠? 여기까지.
페이지 30쪽. 페이지 30쪽.